미국엔 식기세척기를 다 써요. 네. 그러면 식기세척기의 제일 곤란한 부분이 뭘까요? 식기세척기의 제일 곤란한 부분. 제일 하기 싫은 부분. 제일 하기 싫은 부분? 넣는 거. 그렇지. 네. 생과가 좀 넣어야 되잖아. 네. 그걸 다 했어. 네. 그러니까 이게 게으른 것과 다른 거예요. 게으른 사람 어떻게 안 해, 네가 해, 네가 이럴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죠. 안 하죠. 네. 저는 합니다. 생과가 다 넣어요. 여기 있죠? 힘든 부분 다 했어. 네. 제가 뭘 못하냐면 시작 단추를 못 눌러요.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쉬운 일인데. 그러니까 그건 게으른 겁니까? 아니죠. 과다 행동 장애. 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네. 모든 정신과 컨디션도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성향입니다. 성향. 과하게 되면 이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은 꽤 많고 사실 이게 굉장히 흔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흔하냐면 애들은 한 10% 내외 학년기 애들은 네네. 그 다음에 성인에서도 한 5% 정도예요. 그러면은 애들은 10명 중에 하나, 네. 어른은 20명 중에 하나. 근데 네. 그게 이제 심각한 경우고 그 성향이 있는 사람은 더 많겠죠. 아,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냥 성향이 있는 사람은 꽤 된다고 보면 돼요. 꽤 된다고 보면 되는데 이걸 해보면 아닌지 긴지 조금 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6개 질문을 봤는데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없지 싶은데. 없지. 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런 증상은 다 있을 수 있지만 네. 이분들은 자주 그렇거나 매우 자주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안에 여기 까만데 요렇게 회색에 4개 이상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봐봐. 약간 그렇다는 2개, 3개 있죠. 네.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 네.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켜야 됩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 정도는 하나도 안 들어갈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저랑 같이 해봐요. 예, 1번. 어떤 일의 어려운 부분은 끝내놓고 그 일을 마무리를 짓지 못해 곤란한 적이 있습니까? 곤란을 겪은 적은 거의 없죠. 거의 그렇지 않다. 저는 예. 자주 그렇다, 매우 자주 그렇다거든요. 진짜요? 저 세모로 표시해볼게요. 제가 네. 미국엔 식기세척기를 다 써요. 네. 그러면 식기세척기의 제일 곤란한 부분이 뭘까요? 식기세척기의 제일 곤란한 부분. 제일 하기 싫은 부분. 제일 하기 싫은 부분? 넣는 거. 그렇지. 네. 생과가 좀 넣어야 되잖아. 네. 그걸 다 했어. 네. 그러니까 이게 게으른 것과 다른 거예요. 게으른 사람 어떻게 안 해, 네가 해, 네가 이럴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죠. 안 하죠. 네. 저는 합니다. 생과가 다 넣어요. 여기 있죠? 힘든 부분 다 했어. 네. 마무리는 뭘까요? 돌리는 거? 그렇죠. 잘 생각해봐요. 네. 다 했어. 다 넣었어. 네. 제가 뭘 못하냐면 시작 단추를 못 눌러요.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쉬운 일인데. 그러니까 그건 게으른 겁니까? 아니죠. 전혀. 우리 시어머니가 이거 맨날 엉성하게 되게 반만 하다 말았으니까 뭐라 하거든요, 저를. 네. 게으르다고? 넌 제대로 안 넣냐, 게으르다고. 자, 내가 그걸 다 신가가 넣었어. 단추를 안 눌러서 그게 게으른 겁니까? 전혀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안 눌렀어. 그러면 그 다음날 얘기해요. 너 어제 그거 돌렸어? 접시가 없어. 돌리는 거 까먹었어. 오늘 돌려. 그래서 내가 오늘 먹은 컵을 하나 들고 다시 갑니다. 네. 다시 헹가서 넣었어요. 네. 또 단추 넣는 걸 까먹습니다. 그 이틀째. 그 다음에 3일째 돼서 이제 남편이 이제 없어, 아무것도. 네. 어제 돌렸어? 또 단추를 안 눌렀네. 그것도 가보고 알아요. 난 된 줄 알았지. 단추가 안 눌러. 3일을 안 누르니까 우리 남편이 네. 옆에 와서 서서 네. 지금 눌러. 단추를 눌러.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보통 사람이 보면.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아. 나한테 저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나보고 하라는 건가? 그렇죠. 네. 그게 우리 시어머님이 시어머님이 제가 게으르고 자기에게 일을 떠맡긴다고 생각하세요. 나보고 하라는 건가? 이게 일부러 그러나? 제가 아니라고 굉장히 설명을 해드리는데 말이 안 된다. 네가 이걸 까먹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의사고 네. 네가 존스 홉킨스 교수가 그러니까 더 말이 안 되네. 이거 까먹었다는 게 말이 되냐? 네. 사실 그럼 저도 한참 설명해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 그래서 네. 가끔 한 번 단추를 안 누를 수 있죠. 저는 3일 내도록 안 눌렀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남편이 누르라고 해야 되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되면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사람 잘 네.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5% 정도. 두 번째가 체계가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순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까? 네. 저는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순서대로 한다고 했을 때 써놓지 않으면 Yeah.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건 대부분 그렇지 않나? 이게 순서가 그렇죠. 3단계쯤일 순서. 때는 맞아. 내가 순서대로 기억하지만, 하는데 야. 7단계야. Right. 아니면 뭐 12단계야. 그럼 그거를 다 외워서 한다고 하는 그렇죠, 게 그렇죠. 오히려 외워서 한다는 뜻은 아니고. 예. 그렇게 하면 그래도 할 수 있냐 없냐죠. 그렇게 하면은 저는 전혀 그렇지 않죠. 써놓으면 다 해요. 오케이. 자, 네. 써놓는 건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사실 네. 나도 더 많이 써놓긴 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쓰는 것도 기억을 못해서. 근데 네. 이것도 저는 사실 뭐 약간 그렇다나 자주 그렇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네. 일을 예를 들면 청소를 해야 되면 네. 뭐 방을 닦고 뭐 물건을 올리고 이게 있잖아요 순서가. 네네네. 그거를 따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못하는 게 뭐냐면 요리. 요리는 순서가 있잖아요. 네. 순서를 거꾸로 하고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거를 찬찬히 따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뇌에 기억력 하면 어떤 거 기억해요? 어제 밥 뭐 먹었어? 이런 거 기억하잖아요. 네. 그거는 기억력의 그 short term, long term memory 해가지고 기억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그거 말고 working memory가 있어요. working memory. 네. 그게 뭐 우리말로는 작업 기억 뭐 이렇게 네, 얘기할 네. 거예요. 이 식기세척기에 올리면서 네. 단추를 눌러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올리는 동안 단추를 눌러야 된다는 기억을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기억을 까먹는 거예요. 저 그거 약간 있는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행에 돈 이체하는 걸 못해요. 약간. 저 그거가 있어요. 뭐냐면 이체를 하려면 네. 한 다음에 이제 OTP 카드를 보고 이체하게 눌러야 되잖아요. 야. 은행 웹이나 이런 서비스에 들어가면 다른 걸 하기 시작해요. 오케이. 네, distraction.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적어놓고 따라가면은 진짜 다 잘하는데. 조금 성향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저 약간 그거 주의력 결핍은 있어요. 그렇네요. 행동장애는 없는데. 그렇네요. 예. 저 그래가지고 어릴 때 좀 그게 있었어요. 뭐냐면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거 유튜브 할 때 되게 좋은 성향이거든요. 맞아. 근데 학교에서는 싫어하는 성향. 막 질문하니까 아무 상관없는 성향이 거.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건 또 뭐냐면 충동성이에요. 충동성. 생각이 나면 해야 돼.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성향이 저는 있으신. 약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리스트 정다 했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가 많이 가르쳐주는 스트래티지입니다. ADHD가 있으면 리스트를 적고 착착착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말을 막 한다거나 네. 주의력 결핍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네. 주의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네. 봐서 약간의 약간 그 성향은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거 쓰는 거가 있어가지고 그렇네. 저는 아주 쓰는 게 잘하셨네요. 굉장히 습관이 돼서 써놓고 네.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알람을 해놓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알람도 해놔요. 저는 알람 중요한 것만 3개, 4개를 해놓습니다. 그러고도 까먹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그게 이제 3번이죠. 보세요.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잃어버려. 이거는 자주. 진짜 그래요. 조금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조금 증상이 심한 편이 네네. 저는 어느 정도냐면 보통 사람이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사실 제일 안 잃어버리는 게 보스와의 약속 이런 거 아니에요? 상사와의 약속. 그쵸. 저는 어떠냐면 저희 그 상사와 미팅이 2주에 한 번씩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거기를 안 나타나서 이제는 그것이 하도 자주 있으니까 네. 우리 상사가 저한테 텍스트를 해줍니다. 미팅 있는데 들어오니. 그 정도이고 매주 있는 것도 그럼 보통 매주 있으면 사람이 거의 그렇죠, 자동화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매주 있는 것도 못 가서 항상 동료들이 이야기해 줘야 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자주 특히 그 상사와의 미팅을 넣는다는 거는 굉장히 그쵸. 치명적이죠. 직장 생활이나.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시어머님이 단추를 왜 못 눌러 이런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직장에서도 실수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남는 이유는 제가 이게 ADHD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해요. 이런 것 때문에 잘릴 수 있겠죠. 네. 눈 찍힐 수 있겠죠. 네. 그죠? 그래서 제가 강조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장점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단점이에요. 이거에 너무 자기를 구박 주지 말고 나도 미안하고 그렇죠 맨날 안 그래야 되는데 그렇긴 하지만 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를 진짜 잘 봐요. 제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한 환자들 엄청난 장점이 의사소통이니까. 엄청난 장점이죠. 자기가 관심 있고 뭔가 꽂히는 거 있잖아요. 네. 아까 막 익사이딩한 거 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초몰입을 할 수가 있어요. 초몰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옆에서 말해도 안 들려. 그렇죠.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 없으면서도 환자의 그 어려운 케이스가 오면 완전 파고 들어가지고 해결점을 좀 찾아냅니다. 네. 그러니까 환자도 좋아하고 엄마들도 좋아하고 보스들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애가 한 5분 그 늦는 거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저 이거 있잖아요. 네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를 그치. 잘 해내는 게 너무 어려운 것 맞아. 같아요. 네, 그런 거.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또 게으른 거랑 다른 이유가 뭐냐면 게으른 사람은 여러 가지 다 하기 싫어해요. 계속 다 미루고. 네. 근데 이 ADHD 성향이 있는 사람은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좀 지루하고 진부하거나 좀 지속적으로 좀 단순한 일을 해야 되거나 왜냐 아까 그랬잖아요. 뇌 각성에 그 도파민 시스템에 불균형이 있어서 뭔가 내가 애써서 각성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익사이팅 하면 어떻게 저절로 각성이 돼. 저절로 도파민이 나와. 그때는 되는데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자잘한 일이란가 관심이 없는 일을 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근데 이분들의 그 호불호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막 초몰입을 해서 exceedingly well, 진짜 잘하고. 근데 관심이 없는 일은 너무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좀 재수 없잖아요. 그렇죠. 재수 없을 수 있죠. 근데 앞으로의 일을 누가 하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의 사회는 준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크리에이터 같은 직업이 잘 어울려요. 좀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셨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손 들고 얘기하고 내 생각을 막 생각나고 이거 좋잖아요. 저도 그랬고. 그죠. 근데 이게 회사에 있으면 그게 힘들 수 있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 거지. 저는 뭐 이렇게 왜냐면은 심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저는. 제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제 심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골치 아픈 일은 피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 이거는 많이 그렇죠, 다들. 다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주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있어야 돼요. 이제 저 같으면 중요한데도 골치 아프면 잘 안 하는 거야. 그럼 중요하면 보통 골치 아프다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뭐 계약서가 있어. 계약서 읽어야 되잖아요. 계속 안 읽어.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다가 막 막판까지 안 하고. 내가 오래 앉아 있을 때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꼼지락거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그렇죠. 저도 아주 그래요. 저도 지금도 보면 계속 이렇게 저도 계속 보면은 계속 그렇잖아요. 이게 산만한 거죠. 이건 전 자주 그러고 전 다리도 떨고 입도 뜯고 막 이게 계속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멈출 수 없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있죠. 저도 있고요. 이거 뭐 거의 저 뭐 며칠 사실 며칠까지 그 20대 때는 며칠 밤샌 적도 있는데 맞아. 이틀 정도. 근데 지금은 뭐 하룻밤 새서 일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지금도. Right.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파서 안 그런데 안 아팠을 때는 잘 앉아 있질 못했어요. 잘 앉아 있으면 너무 갑갑해. 그래서 뭘 계속 해야 돼요. 저도 그런데. 저는 성향이 있어요. 저는 약간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잘.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말이 많고 남의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을 이제 마무리를 지어.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제 영상을 보면 저 표시가 나요. 이 말을 내가 막 하는 그것도 내가 더 잘났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약간 충동성 저요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ADHD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네, 안타까운 게 이해를 잘 못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너가 뭐 의사고 교수인데 왜 그걸 못해?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뇌 자체가 다르다는 거를 뇌나 뇌에 돌아가는 것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냥 기억력이 아니고 제가 의사 다 했고 의사 국가고시 쳤고 했잖아요. 그런 기억력이 아니고 잠깐 기억을 찾고 있는 거가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 되냐면은 몇 초도 잘 안 돼요. 몇 초도 잘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지니인데 미국에는 알렉사. 그게 우리 집에는 방마다 다 있어요. 왜냐면 스피커. 왜냐면은 제가 만약 화장실에서 볼일 보다가 중요한 전화를 해야 되는 게 생각이 났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은 마치고 가서 전화하면 되잖아요.
저는 마치면 그 기억이 없어집니다. 맞네. 이거 왜 이렇게 적는지 아세요? 질문할 거를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났을 때 충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왜 그러냐면 할 때 질문이 까먹을까봐 맞아. 그 말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할 말을 적어놓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까먹었는데 하루 종일 찝찝하거든요. 맞아, 뭘 맞아. 까먹었는지를 모르는데 까먹은 것 같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메모를 엄청 하게 됐어요. 메모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가 이제 음성 메모인 거예요. 네. 얘들이 다 있어요. 방마다 다 있어. 왜냐면 이 방에서 저 방 갈 때까지도 기억 못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에서 전 그래서 제가 이게 치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비슷한 면이 있어요. 치매는 아니고 치매는 퇴행성, 진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치매는 계속 손상이 진행됩니다. 근데 이거는 발달성 장애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태어날 때 약간 형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나빠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 조금 덜하다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거랑 비슷해요. 내가 사실 시어머니한테 설명할 때 약간 어머님은 ADHD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약간 어떻게 보면 치매와 비슷하다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 안 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치매는 아니죠. 치매는 계속되는 거고 이거는 그렇게 됐습니다. 요즘에 그런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ADHD? 스마트폰 이런 거 쓰면서 좀 더 기억이 없어지는 사람? 아니, 주의력을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세상에 제가 느끼는 게 주의력을 뺏어가려고 하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 distraction. 그래서 맞아. 사실상 이런 증상이 아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 증상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뭔가 그거를 뺏기는 거죠. 주의력을 뺏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이제 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저는 말을 하다가 중간에 말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무슨 말 하고 있지?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꼭 꽤 자주 있어요. 우리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죠. 답답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진행이 있는데 뭐가 잡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distraction, 산만하게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누가 딩동을 했어요. 다 까먹어요. 그러면 그게 distraction. 그럼 다 까먹어요. 그리고 딩동 하고 나서 이까지 와서 뭔지 한 개도 기억 안 나고 기억나게 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오래 걸려. 보통 사람은 뭐지? 이러고 다시 와서 무슨 얘기 했었지? 그렇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딩동 무슨 얘기했지? 계속 기억 안 나. 계속 누가 얘기해 줘야 된다거나. 당연히 우리가 폰 있고 전화 오고 막 이거 뜨고 이러면 바쁘지만 이 사람들은 조금 더 심하게 주의력을 잡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또 문제가 조금 될 수 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성질이 급해. 성질이 급해. 이게 왜냐면은 이것도 뇌의 차이예요. 이게 뇌의 processing speed라고 있어요. 프로세스를 하는 speed, right? 이게 이 사람들이 좀 빨라요. 그래서 뭐가 천천히 가면 너무 갑갑해. 그러니까 지루한 걸 싫어하고 늦게 가는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고 좀 참을성이 없어. 그래서 말이 좀 빠른 편이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를 봐도 2배속으로 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너무 성질 급하다, 인내심이 없다, 이런 말을 들으시고, 그 양면에 또 뭐가 있냐면 빨리 일을 처리해요. 그걸 잘할 수도 있어. 근데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프로세싱, 얘들한테 문제를 오시게 풀어라 그러면 빨리 풀어, 얘들은. 근데 실수가 많아요. 그러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제 문제를 그래도 잘 푸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잘 푸는데 억수로 빨리 풀어요. 막 다 틀렸어, 중간에. 실수로. 뭐 아닌 것은 긴 거 이런 거 있잖아. 동그라미 여야 되는데 저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나영아, 넌 잘 아니까 천천히 풀면 된다. 쉬워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천천히 푼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1배속으로 듣는 게 어려운 거예요. 2배속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실수를 하고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참을성 없고 급하게 하고 실수를 많이 한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요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부산합니다. 행동이 많고 에너지가 좀 많고, 그거는 좋은 점이 될 수도 있죠.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학습 때문에.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앞으로 교육은 그 아이들의 각각의 특성과 다양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애들 이렇게 브레인이 이제 났어.
좀 ADHD 성향이 있어. 네. 이게 장점도 굉장히 많아요. 좀 두려움이 없고 리스크 테이크를 좀 할 줄 알아요. 이런 애들이. 그리고 워낙 좀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조금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좀 덜 당황해. 네, 왜냐면 네. 자주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에너지가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엔터프레너 기업가나 네. 리더십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술가나 크리에이터에는 굉장히 네. 좋은 성격이. 그러니까 이 특성을 어떻게 잘 살리고 그 아이의 장점을 살리면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네. 사실 제가 찾아왔는데 그 유명한 사람들 가비 요 최근에 네. 나오실 때 그분도 얘기했었고 빌 게이츠도 ADHD가 좀 있다고 얘기하고 스티브 잡스도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기왕팔서도 자기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 펠프스 그 수영 네. 다관왕도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좋은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아웃스탠딩한 능력이. 근데 그 아이를 네. 반에 25명 안에 넣어놓고 네. 얘야 45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내가 하는 지루한 말을 계속 듣고 있어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지. 못하지. 네. 나는 지금도 가만히 앉아 있는 네. 게 어려운데 근데 그게 만약에 흥미있는 거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막 선생님들 더 싫어해. 네. 되는데 다른 건 안 해. 왜냐면 흥미라는 자체가 도파민을 올려주면서 네. 각성을 시켜주기 때문에 네. 되고 보고 나머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얘한테는. 그런 애를 거기에 들어가 있으라고 꼭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뭐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네. 이제 얘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얘가 부족한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얘가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한 거예요. 이런 애들은 이제 자연에서 놀면서 뛰면서 축구하면서 공부도 하고 뭐 산도 보고 풀도 보고 했었으면 더 뭔가를 찾았을 수 있는 아이인 거죠. 근데 그건 전 좀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거를 참아내는 능력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대로 돼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맞춤형으로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얘가 뭐 사실 어떤 세상이라는 게 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좀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제 자녀 교육을 생각하실 때 네. 가장 강조하는 게 가치 교육이에요. 가치와 마음 자세 교육. 여러 가지 가치 있는데 제가 강조하는 네 가지는 정직, 정도, 정직, 네. integrity, 그 다음에 성실, diligence, 그 다음 contribution, 기여. 아까 그랬죠. 네. 그 애가 기여하는 거, 네. 보탬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배려. 어. 그건데 그거는 가르쳐 줘야 돼요. 그거는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거를 잘 하면 네. 나머지들은 자기가 잘 하는 부분을 더 양성해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애가 해야 되는 일을 안 한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너가 원하는 걸 이룰 때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단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거는 네.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다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해야 돼. 그 얘기는 정말 아닌데 그죠.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을 설계할 때 이 아이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네. 굳이 못하는 거를 평균으로 올리려고 애를 많이 쓰기보다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을 네. 그런 막 기억을 많이 해야 되고 막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넣으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굳이 그러기보다 내가 잘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네. 좀 어려운 개념을 사람들한테 설명해서 생각 바꾸게 해주고 네. 그런 건 내가 잘한단 말이죠. 아, 아. 그러니까 호야도 마찬가지 잘 보면서 요 가치는 무조건 가르쳐줘야 돼요. 네. 가치와 마음자세는 무조건 가르쳐줘야 되고 그 외의 거는 얘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가를 보고 단점이 장점 발목 잡지 않을 정도로 보완을 해주고 장점을 outstanding 네. 탁월하게 키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네. 저의 교육 철학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다 살다 보면은 많은 결정의 순간이 오잖아요. 네네. 근데 가지 못해본 길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남고 Oh yeah.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결정장애에 빠지게 되거든요. Yeah.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거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한 자기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 좀 떨어지시는 분인데 내가 한 일과 내가 선택한 것들은 대체로 괜찮았어. 아닌 것도 있었지만 뭐 나는 이 정도면 선택할 수 있어. 네. 이런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계속 피드백이 안 좋았다거나 성과가 안 좋았다거나 그 다음에 2번은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욕심입니다. 욕심. 짜장면집 가서 짬뽕을 먹으면 짜장면을 못 먹고 짜장면을 못 먹으면 맞죠. 짬짜면도 요즘 네. 있지만 그러니까 한 개는 기회비용, 한 개는 네, 포기해야 네, 되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걸 포기하기 쉽지 않은 거야. 어. 예를 들면 우리 조카가 내가 하나 물어봤거든. 네. 너 요즘 결정하고 못 하겠는 게 뭐야? 그랬더니 저 분홍 가방을 사고 싶은데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거야. 이제 조카 20대 네. 여성. 네. 그러니까 걔는 어떤 욕심이 있냐면 가방을 갖고 싶은 욕심. 그 다음에 돈도 모으고 싶어. 네. 그러면 가방을 사면 돈은 나가죠. 네. 돈을 모으면 가방 안 사야 되잖아. 네. 근데 결정을 못 해. 왜냐? 그러니까 그래서 욕심인 거예요. 기회 비용 하나를 떨어뜨리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네. 가방도 있었으면 좋겠어. 결정 못하는 거야. 둘 다 못하게 돼. 둘 다 못하게 되는 거야. 두 그러니까 개가 공존할 수가 없는데 없으니까. 기회 비용은 무조건 생기게 되잖아요. 네, 선택이라는 거는 네. 한 개를 선택하면 거기 안 선택한 게 있게 되는데 그쵸. 그 안 선택한 걸 포기를 못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욕심이라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똑같은 상황인데 회피하는 거를 둘 다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언니가 어제 밥그릇을 딱 들고 아침에 아침밥을 보통 안 먹어요. 근데 네. 이제 배가 고팠는 거야. 네. 밥을 먹을까 말까 이런 거 들고 진짜 결정 못 하고 있는 거야. 네. 왜냐? 배고픈 것도 싫고 살찌는 것도 싫고. 나 너무 공감되는데. 어. 저 그럴 때 많아요. 저는 그렇죠. 저 배달의 민족 있잖아요. Yeah. 그거를 1시간 동안 본 적 있어요. 앱을. Right. 네. 그거는 또 너무 종류가 많을 때.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예. 시키면은 먹고는 또 식고 예. 시키면은 살이 찌니까 예. 이게 11시부터 해서 12시가 넘어가면은 배달이 안 되거든요. 오, 그죠. 그래서 11시부터 12시 넘어갈 때까지 계속 고르자. 그러다가 넘겨. 예, 그래도 넘어가면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외부의 외부 학력으로. 그쵸. 그러니까 한 가지 선택이라는 거에는 선택도 중요하지만 네. 무엇을 포기하는가 중요한데 네. 그 포기를 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해결 방법을 조금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네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야, 이거를 어려운 결정을 훨씬 쉽게 해주셨어요. 물론 이게 싹 다 없어진다고 말 못하지만 훨씬 더 용감하게 내가 선택할 걸 선택할 수 있게 제가 몇 가지 스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하면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생각. 그렇죠. 네. 이제 다 학습 다 됐습니다. 네. 생각이죠. 생각의 두 가지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네. 이건 하나가 좋고 하나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좋은 걸 고르고 잘못 고르면 틀렸을 것 같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고 모든 것에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인생 사는데 꼭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그걸 또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네. 자기한테. 왜냐면은 뭔가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잘못 고를 것 같아. 네. 그러면 또 결정을 못 해요. 근데 내가 이제 A, B, C다 뭐 A, B가 있다 치자. 네. 이거 두 개 중에 한 개가 맞고 한 개가 틀린 게 아니다. 라는 걸 알아야 되고 네. 두 개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 뭐 네. 비슷한 내용이 그거 두 개를 내가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1번.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결정 어떻게 하냐? 그러면 결정 어때요? 결정이 뭐 크게 의미가 그러니까 낮아지네요. 그거나 기나 네. 지나 괜찮은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조금 그냥 마음에 가는 걸 하면 돼요. 네. 나는 그래도 나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좋아. 난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조금 자기 사람은 다 다르죠. 그냥 조금 너무 이제 고민하지 말고 좀 고민한 다음에 어차피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내 마음에 이게 또 마음이 내 진심에 가는 남눈 너무 보지 말고 네. 조금 더 내 진심에 가는 걸 선택합니다. 그죠? 네. 그냥 해. 왜냐면 정답은 없고 다장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해요. 그다음에 한 다음에 이게 중요해. 한 다음에는 그쪽의 장점만 보기로 장점을 더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결정장애 또 있으신 분이 한 개 해놓고 절로 또 가. 왔다 갔다. 맞아. 왜냐면 여기 있으면 그래도 돈이 좋은 것 같아. 여기 있으면 그래도 마음 좋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 짜장면 먹으면 그래도 짬뽕이 먹고. 안 좋은 점만 그렇죠. 보면은 끝이 없죠. 그렇죠. Yes. 그 똑같은 거예요. 생각 똑같죠. 여기서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데 하나를 선택해놓고 네. 계속 단점만 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가 결정 잘못한 거야. 절로 가. 똑같아요. 이 사람 똑같아. 그 또 단점만 보여요. 또 결정 잘못한 거야. 내가 일단 결정을 하고 나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분명히 있을 건데 나는 좋은 점을 보도록 하겠다. 안 좋은 점만 보기 시작하면은 모든 결정이 다 후회되죠. 그거는
똑같아요. 저렇게 가는 거예요. 네. 내 생각을 장점으로 집중하겠다고 결정을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근데 아무리 봐도 잘못했어. 네. 그럴 수 있죠. 아무리 봐도 잘못했어. 이제 조건이 괜찮은 남자를 했는데 네. 나를 막 뭐 사람 취급 안 해. 네. 아무리 봐도 잘못했어. 대화도 안 돼. 집에도 안 들어오고. 집에도 안 들어와. 뭐 네. 이건 진짜 안 잘못했어. 네. 저쪽으로 갔었어야 됐어. 진짜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제가 이럴 때 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사람의 인생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정말 최종말인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린다. 이거면 종말이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망했다, 아팠다, 이래 됐다, 저래 됐다. 그것이 내 인생 망하고 종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우리말에도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또 정신만 차리면 뭐 이런 말 있죠. 호랑이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고 맞아.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정말 아닌 상황에서도 꼭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삶의 일이라는 게. 그럴 때 이렇게 자기한테 말해줘야 돼요. 이게 제가 영어로 가르쳐 드리는데 I can handle it. I can handle it. 이게 애들한테도 가르쳐 주면 좋아요. 애가 이제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 많이 아프지? But you can handle it. 괜찮아. 너가 다룰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도 you can handle it.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남편이 그랬다. 이혼하면 돼요. 그렇죠. 어떤 상황도 그게 종말이 아니에요. You can handle it. 그 얘기를 스스로한테도 해주고 믿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 핸들할 구멍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장단점이 다 있고 그 다음에 가고 나면 장점만 보고 혹시라도 아니면 핸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선택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괜찮은 거예요.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하면 돼. 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지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폭이 넓어져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장단점이 다 있을 거니까 장점만 보고 혹시 아니면 you can handle it. next step 가면 돼요. 맞아. 그렇게 하시면 결정장애의 힘든 부분을 조금 더 극복하지 않을까. 저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알려주세요. 저의 방법은 하루를 10칸으로 쪼개요. 오유, 야. 10시간을 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10칸으로 쪼개서 매 라운드마다 평가를 해요. 어머. 예. 어떤 식이냐면, 처음에 아침을 망치면 하루를 다 망치잖아요. alright. 그래서 뭐냐면 새로 출발을 해요. alright. 게임을 오케이. 우리가 10시에 나 망했어. 11시 게임에는 잘할 거야. 11시부터 새 게임인 거예요. 이렇게 그치. 하면은 장점이 뭐냐면 잘 돼도 교만하지 않아요. 다시 다음 게임. 또 시작해. 이제부터 제로야. 여기가 만약에 앞에 뭘 잘했는데 와 대박이다 이런 게 아니라 자 그럼 이제 다시 여기가 출발점. Right. Yeah.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는. 망해도 반대로 좌절하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는 거. 이렇게 하시는 분 잘 없을 텐데. 그래서 잘하시는 삶을 좀 쪼개는 거 이게 좋아요. 제가 이 멘탈이 약해가지고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을 막 찾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회복하는데 괜찮네요. 좋네. 리셋. 리셋을 다시 리셋 증후군이 있거든요. 리셋 증후군 뭐냐면 망치면 그냥 다시 하고 싶은 거. 도로 돌아가서 다시 하고 싶은 거. 그냥 그냥 이거 싹 새로 하고 싶은 거. 망친 거 같아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을 못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아예 이 라운드가 이 망친 걸 클리어하는 게 아니고 넥스트. 그냥 그렇게 되면은 좋네요. 이거는 제가 김밥 요법이라고 해요. 김밥 요법. 김밥을 한 줄로 다 보면 한 줄을 다 먹기도 힘들고 처음에 잘못되면 이게 쭉 잘못되는데 자르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자를 수도 있고 태스크를 자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태스크가 망했어도 이제 다음 태스크가 괜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잘라서 생각을 해주면 이런 사람들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정장애가 있을 때는 좀 그렇게 해서 뭐 선택을 한번 망친 것 같을 때는 다음 선택을 잘하면 된다. 그렇죠. 선택을 많이 만들면 되죠. 그렇네요. 그럼 원오브댐이 되니까 내 인생에서 선택을 이거 한 번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No. 맞아.
이거를 물타기라 그러죠. 선택을 아예 늘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희석. 예,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혼도 마찬가지. 요즘은 결혼도 요즘은 어떻게 보면 왜냐면은 아니 진짜 이래요. 결혼을 한 번 해서 네. 나는 그 사람 이제 한 번 하면 내 인생이 되냐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그죠. 굉장히 결혼하기 힘듭니다. 근데 결혼을 해서 네. 잘못할 수도 있고 또 결혼할 그쵸.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생각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결정장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좀 해소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